네, 지난주에 이어서 일봉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번, 1000번 강조드립니다. 세상에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패턴은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은 내려갑니다. 무조건 그런 패턴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저항이 큰 상황에서도 뚱뚱하지 않다면 물량이 충분히 잠겨있는 대박 패턴일 수 있어요. 혹은 일시적으로 돌파를 시켜서 개인들을 유인하려는 오히려 쪽박 패턴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종목이라면 일단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좀 날씬한 몸통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반적인 모습의 샘플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상승 초입에는요, 왼쪽에 화살표가 있죠. 상승 초입에는 뚱뚱한 봉들이 많이 보이죠. 네. 그런데 일단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뚱뚱한 봉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흔들릴 때마다 계속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뚱뚱한 몸체가 저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차트를 예쁘게 꾸미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눈치를 채고 도망가 버려요. 유능한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을 고점에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작전 세력이 유능해지려면 고점에서 개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세선이 깨지지 않도록 받쳐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상승했을 때의 모습이 고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10중 8구는 고의적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치 로켓이 처음에는 부스터를 강하게 터뜨려야 상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상승한 다음에는요, 최소한의 에너지만 가지고 크루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저항선이 돌파된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굳이 고의적 상승이 아니더라도 거래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결국 그 종목의 가격에 대해서 적정 가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상승할 때마다 나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만족해 라는 생각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나 저러나 고점에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은 그다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할머님들 중에서 뚱뚱하신 분들은 장수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죠. 여성들은 보통 피하에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할아버지들 중에서는요, 뚱뚱하신 분들은 장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은 내장에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비만해지면 곧 몸을 해치는 독소가 되거든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뚱뚱한 봉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뚱뚱한 양봉이 안 좋은 거예요. 뚱뚱한 양봉이 자주 나오면 각종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오래 상승했거나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의 뚱뚱한 양봉이라면 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승 초기에는요, 몸집이 큰 것이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놀드 슈워제네거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그 몸을 유지하려면 심장병에 걸릴 수가 있죠. 심장 수술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봉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처럼 주변 봉들보다도 좀 더 뚱뚱해지는 순간이 오면 거의 생을 마감했다. 그것도 양봉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뚱뚱해진다는 것은 거래량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어쨌거나 현재 주가에 만족하거나 혹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특히 뚱뚱한 봉이 수컷, 그러니까 양봉이라면 더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렇다고 뚱뚱한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고점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뚱뚱한 봉이 나와야만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확정된 패턴은 없어요. 그보다는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은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공부 초기에, 예술적 분석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비자연성 기억하십니까? 거래가 터져야 될 곳에서 터지는 것은 정상이에요. 만약 고점이라도 정당하게 터질 곳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거래량이 부족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샘플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국경제TV에 있었던 국고초에서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냐면 이 종목은 매우 좋은 종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하락할 수 있겠네요라고 예측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역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비자연성. 자, 네모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민했던 흔적이 보이죠. 좁은 박스권을 오랜 시간 동안 만들고 있어요. 등락을 거듭했다면 자, 상승을 기대하는 에너지와 하락을 기대하는 에너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충돌했었죠. 충돌했는데 그러다가 잠시 하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직전 원인점을 훼손하지 않고 반등을 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횡보했던 구간 오른쪽 화살표 구간의 양봉을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오래 고민을 했으면요, 거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렇게나 날씬한 봉으로 돌파를 했다면 10중 8구는 호가 공백을 이용한 가짜 상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양봉을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양봉을 너무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조금 적절한 모습의 양봉만 만들어주면 자진해서 들어와요.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누군가 물량을 받아줄 필요가 있는 구간에서는 작전 세력들이 저런 식으로 양봉을 고의로 만드는 일은 이제 흔하고도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볼 수 있어야 진짜 고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터질 곳에서는 터지는 것이 정상이고 안 터져야 될 곳에서는 안 터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죠. 어떤 종목이 정상적인 모습을 벗어났다면 그 즉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어야만 비로소 고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봉저항은 어떻다고요? 매우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갖게 되는 독특한 특성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일봉저항은 같은 파동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저항이 크게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간혹 저항이 크게 세게 걸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배사면, 그러니까 조정파동에서 5일선 위로 양봉이 머리를 디밀게 되면 이때부터 전사면, 앞파동에 있었던 양봉들은 모두 반발력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매수 진입은 포기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매수하셔야만 된다면 석 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양봉의 저항이 무뎌진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상승 파동이 수컷이죠. 수컷이라면 조정 파동은 암컷이 됩니다. 붉은색 화살표 구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두 개. 조정 파동에서 두 개의 양봉이 보이고 있죠. 암컷의 무리 중에 수컷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승 파동에 있었던 수컷들은요, 잔뜩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상승을 시도해 봐야 전사면에 있던 양봉들의 저항에 걸려서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봉 저항의 유효 기간은 석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들은 석 달 지나면 거의 어지간하면 까먹습니다. 석 달 지난 이후에 전사면의 양봉들은 다 잊어먹어요. 힘을 잃게 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별 어려움 없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항을 돌파할 때 거래량을 비교해 봄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